네, 반갑습니다. 정성무입니다.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여러분 보시느니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시험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렵고 문제는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댈 게 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시험 범위도 안 맞고 문제도 별로고 교육청 시험이랑 평가원 시험이랑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뭐 풀어볼 이유가 별로 없고 3월 모의고사 성적은 수능과 뭐 일치하지 않는다 등등의 여러분들이 도망갈 구석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청 문제는 뭐 평가원스러울 정도로, 또 반대로 평가원이 요즘에 좀 교육청스러워지기도 하고 교육청이 평가원스럽게 바뀌는 것처럼 문제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된다. 특히 또 재수생들, N수생들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풀어보려고 할 때 뭐 3월 모의고사는 안 풀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꼭 좀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총평으로 볼 때는 문제는 어려웠다. 이 어려웠다를 좀 나누면 공통이 많이 어려웠다. 공통이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선택은 이게 1, 2, 3과가 있잖아요. 1, 2, 3과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든 미적분이든 기하든 1, 2, 3과가 있는데 그 중에 1과도 아니라 1과의 절반 또는 절반보다 살짝 많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선 이항 정리가 안 들어갔고 1과 중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급수가 안 들어갔고 기하는 접선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1, 2, 3과 중에 1과 중에 또 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두 문제 나올 만한 영역에서 8문제를 내고 막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걸 다 반영하더라도 쉬웠다. 특히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 많이 쉬웠거든요. 그저 30번 푸는데 뭐 두세 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 3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공통 부분이었다. 이거는 복습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급컷은 매우 낮다. 등급컷이 낮다. 그러니까 1컷이 지금 예상치가 80의 언더거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76 뭐 이러기 때문에 막말로 4점짜리 5개를 틀려도 지금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의미성이 있는 건 3컷인데 3컷이 50점 언더나 50점 근처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전체에서 절반을 틀려도 그래서 3등급이 나온다. 9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이 나온다. 3등급이면 어떻게 저렇게 잘해보면 뭐 최저도 한번 어떻게 노려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대학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그럼 여태까지 수학 공부해놓고선 절반만 맞춰도 나 대학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많이 어려웠던 거고, 이 1컷, 2컷, 3컷의 이 간격도 꽤 컸다. 돼? 그러면 결국은 잘하는 친구도 많이 줄었지만 중위권 친구들도 성적대가 많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업 능력들은 떨어졌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시험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할 거냐가 이 전체적인 총평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험이 계속 될 텐데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수능도 계속 이 기조가 이어질 텐데, 작년 수능부터 이어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학습법이라고 본다면 일단 개념 정리가 빨리 끝나줘야 돼요. 계속 개념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끝내고 이제 문풀로 가야 되는데, 이 문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출도 있을 것이고 엔제도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념만 잘 공부해도 어느 정도 다 맞췄고 개념에서 이제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도 어느 정도 등급이 다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개념만으로는 바로 풀 수 없게 개념들을 융합하고 개념을 꼬아서 내고 그 다음에 매번 나왔던 그런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식, 어떻게 됐든 학생들이 A를 준비하면 A' 또는 B로 나가려고 하고, 신선한 표현들 뭐 중간에 절대값을 씌운다든가 뭐 어느 부분의 범위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개를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소재들은 기출문제 여태까지 나왔던 것만으로는 좀 안 된다. 또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테마가 나오는 건 맞지만 형식을 자꾸 파괴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엔제를 풀어야 되는데, 또 엔제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엔제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 이미 어려우니까. 아니 뭐 시험은 어렵게 나오는데 여러분 쉬운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좀 빨리 끝내주셔야 하고, 기출 분석도 어느 정도 빨리 끝낸 다음에 NGF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 학습량이 수반이 돼야 된다. 이게 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게 이제 또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역으로는 공통과목 열심히 해라.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학습량 늘려야 된다. 그냥 무조건 늘려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항상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면 맨날 수학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과목하고의 비중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상 내가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려면 이제 뭔가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잠을 줄일 거냐? 안 되죠. 네, 그럼 잠을 줄이면 좀비가 돼요. 잠을 줄이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낭비되는 시간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의미 없는 대화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학습량을 늘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좀 헐겁게 생활했던 거에 대한 반성들, 앞으로 진짜 정말 해야겠다. 공부 많이 안 하면 이제는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차라리 옛날 같았으면 차라리 편해요. 그냥 다 쉽고 킬러 문제, 두 문제 딱 어려우면요, 그럼 1컷 한 92 잡히거든요. 그럼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인데 그 두 문제는 어차피 내가 풀어도 못 풀고 전국 1등도 못 풀고 전국 1등도 못 푼다면 같이 두 개 틀려버리고 어차피 풀 마음도 없고 나머지라도 그냥 깔끔하게 맞춰주면 나 1등급 맞는다. 이게 차라리 전략상 쉬웠다니까. 지금처럼 중간 난이도 중킬러 문제가 정말 뭐 거의 한 9번 10번부터 90, 여러분 느낌이 있었죠. 9, 10, 11, 12, 13, 14, 15 정말 숨이 막히잖아요. 계속 어려운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단답형 가도 뭐 어느 순간부터 계속 또 20번, 21번, 22번이 계속 어려우니까 정말 실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본인의 약한 실력을 그대로 까발릴 수밖에 없는, 정말 다 노출이 돼버리는, 정말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이렇게 줄 세워지는 이런 시험에서는 도망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공통과목 열심히 하시고 학습량 늘리는 거 말고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개념 열심히 빨리 정리하시고요. 개념이 다소 덜 됐더라도 이제는 문풀을 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만 언제까지 기출을 할 거야? 그거 아니고 이제 엔제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방법은 3월 모의고사는 어쨌든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제 제 교재 기준으로 하면 리본. 이거 정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리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랜 B를 했을 텐데, 뭐 더 전에는 첫 수학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을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감동하는, 나 했다 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메인 강좌인 리본이라는 개념 강좌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 왜냐면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해설을 하겠지만 리본에서 다뤘던 게 정말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빠르게 여러분들 뭐 시험지 한번 펴보시고요. 빠르게 얘기해 주면 뭐 7번 같은 경우는 차함수 잡아가지고 평행이동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8번 같은 거 우리가 삼각함수의 비율성 바로 잡는 거 알려드렸죠. 9번 같은 경우는 6분의 5씩 쓰면 되죠. 10번 같은 경우는 축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다 했죠. 축 돌려갖고 합성함수 개형 그리면 그냥 끝나죠. 11번 기울기, 그 다음에 미지수 최소화. 예, 이거 늘 강조했던 거. 12번 약불, 그 다음에 분모형 되는 거. 13번 2차 함수로 수열의 합을, 등차수의 합을 표시하는 거. 14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 여러분 KX 나온다 그랬죠. 내가 이거 나온다고 했다고 아예. KX 나오면 우리가 K라고 해서 상수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KX라 그래서 원점으로 기울기 체크하는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절대값 B와 절대값 A는 그냥 B하고 차이점도 분명히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범위 제한 가는 거, 예, 이런 거 기억니들의 연관성.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네모칸 메꾸는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었고, 단답형 갔을 때 여러분들 뭐 19번 K로 정리하는 거, 그다음 K 놔두고 움직이는 거, 그다음 K로 움직이는 거. 20번 같은 경우는 초항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초항부터 스타트를 해도 되고 역장에서 거꾸로 올라가도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22번은 여러분들 교점 관계들, 그 다음 대칭 이동 관계들, 그 다음 22번은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가 연속일 때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절대값 있었죠? 그럼 절대값 안에 자항함수라면 제곱 이상으로 나눠 떨어져. 다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리본에서 모든 걸 다뤘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 왔을 때 리본에서 나온 거 다 나왔어요 라고 했던 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리본을 뭐 하는 거야? 복습을 하시는 건데,
이 복습할 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리본 처음부터 다 공부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드러난 약점, 즉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내가 문제시 됐던 개념을 핀셋처럼 딱 집어갖고 여기 공부하고 여기서 여기 공부하고 리본에 여길 공부하고 요거 방법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또 처음부터 다 다시 하게 되면 또 언제 문제 풀 건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반드시 엔제가 병행돼야 된다. 그럼 기출이 있으면 우리는 기출은 기출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엔제에서는 또 이게 잘 돼 있잖아요. 플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앤서가 있고, 우리가 하이 앤서가 있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출력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고 복습하는 것. 그 다음에 앤서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왜냐면 앤서 문제가 어렵잖아요. 어렵더라도 지금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야, 나오는 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고 쉬운 문제를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힘들다고 하면 반드시 플랜서를 거쳐서 오시는데 똑같은 거야. 플랜 B 하고 끝내지 마시고 리본 해야 되는 것처럼 플랜서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앤서를 하셔야 된다고. 돼. 이 과정을 잘 따라와 줘야 된다고. 이 과정만 잘 따라와 주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고 강조했던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주장했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중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나올 거다라는 게 다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패턴을 잘 가져가야 된다. 이게 잘 끝나야 그 다음에 뭐 7월, 8월에 우리가 서밋으로 파이널도 할 것이고 뭐 정말 안 되면 나중에 구원특강을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할 거고 또 히든카이스라는 좋은 모의고사도 같이 할 거니까 우리가 할 게 너무 많다고요. 이 스텝을 잘 밟아 나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나 나중에 할 거고 결국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못하게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들을 안 한다. 이건 안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해야 한다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플랜서, 플랜 B 등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병행을 하시라고. 리본이 좀 덜 됐고 하더라도 리본과 기출력과 앤서를 병행하시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그런 현명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큰 시사점을 준 시험이고요. 교육청도 정말 이 갈고 낸 문제 같아요. 우리도 평가원 좀 낼 수 있다. 일단 평가원 문제가 요즘에 계산도 많아지고 좀 지저분해지는 역할이 지저분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앤서 문제 풀면서 계산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교육청 평가원이 계산이 많아요. 앤서 어려워요. 아니 지금 교육청 평가 문제가 어려워요. 작년 수능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상황을 너무 막 그것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못하지 말고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런 좀 강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 물론 뭐 코로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여러분 공부하기 힘든 상황이긴 맞지만 그래도 수능이라고 하는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하나하나 지금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야 된다, 해야 하는 건 반드시 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총평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충언 같은, 충고 같은 얘기들이었으니까 한번 잘 깊게 한번 새겨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보시고 자기가 틀린 거 정리하시고 부족 부분 채우시면서 필요로 하는 것, 해야 하는 것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